모두의 따뜻한 모따TV. 안녕하세요. 모따TV 모따책방 아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단백질이 부족하면 건강도 없다. 전나무숲 출판사입니다. 단백질은 건강을 위한 핵심 영양소고 단백질이 부족하면 건강도 없다. 몸에 좋은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지, 또 단백질 보충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단백질은 핵심 영양소로 볼 수 있는데, 단백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합니다. 인체가 물 다음으로 많은 게 단백질이고, 거의 모든 장기의 구성 성분이고요. 세포를 만들고 면역력을 조절하고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인체 내의 모든 세포 조직이 성장하고 발달하고 신체 기관을 유지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기본 물질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건강을 잃습니다. 체내 영양분이 이동하고 2천여 가지의 가까운 효소를 생성하는데, 효소가 인체 호흡이나 소화, 배설 등에 관여하고 정상적인 인체 기능이 유지되도록 합니다. 단백질은 항체 형성에 관여하고 면역력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합니다. 항체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물질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지요. 이런 항체 기능이 강할수록 면역력은 강해지는데요. 부족하다, 단백질이. 그러면 암과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률이 높아지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네요. 단백질은 체내에 축적되지 않는데 탄수화물과 지방은 축적하여서 필요할 때 꺼내 쓰지만, 단백질은 하루 일정 필요한 양 사용 후에는 나머지가 모두 배출된다고 합니다. 특히 단백질의 주요 구성 성분인 아미노산은 체내에 합성될 수가 없어서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백질은 매일매일 필수적으로 먹어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단백질은 동물성과 식물성으로 나뉘는데요. 반반 섭취하는 게 제일 좋지만, 전체 섭취량 중에 동물성 단백질은 최소 30% 이상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한 젊을 때는 동물성, 식물성 가리지 않고 먹어도 충분히 영양 공급을 할 수 있지만, 중년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이유로 동물성 단백질을 줄이고 식물성 단백질을 늘리라고 하네요. 동물성 단백질은 포화지방이 많아서 당뇨와 지방간에 걸릴 위험성은 물론 체중 증가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는 게 좋은데, 삼시세끼를 온전하게 균형적으로 맞춰 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균형적인 식사에 효과적인 대안이 됩니다. 성장기 어린이나 수험생, 청소년, 임산부, 불규칙한 직장인, 노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일부 단백질이 부족하면 건강도 없다. 단백질이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부족하면 나타나는 증상, 또 노년기의 삶의 질은 단백질에 달렸고 노화를 늦추는 핵심이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또 다른 역할들을 하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고 물 다음 많은 것은 단백질, 그만큼 중요한데요. 몸속에 꼭 필요한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육과 결합 조직 등 신체 조직의 구성 성분, 체내 결합 조직의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영양소죠. 매일 신체 성장과 유지에 지속적인 도움이 되고 효소, 호르몬, 항체 구성에 필요합니다. 체내의 필수 영양분이나 생리활성 물질 운반, 저장에 필요한 체내 수분과도 연관이 있어서 각 부위별로 수분의 균형이 이루게 해줍니다. 면역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데, 몸속의 체액들은 상과 염기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면 단 음식이 먹고 싶어집니다. 매 끼니 식사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줘야지 단 음식이 먹고 싶지 않게 됩니다. 또 유난히 모발이 힘이 없고 약해진다. 이렇게 부족할 때 발진이나 피부 트러블 유발이나 허벅지나 엉덩이 뒤쪽의 트러블을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이 자주 피곤하고 쇠약하거나 자주 아프게 되는데, 이는 림프 조직이 면역 강요 세포를 만들지 못해서 자주 감기에 걸립니다.
또 부족하면 무기력증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세포에 원활한 산소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단백질 음식이 먹고 싶어지는 증상도 우리 몸에서 신호를 보내지요. 또 부족한 증상은 근육이 줄어듭니다. 또 다리가 붓습니다. 체액이 원활하게 이동하지 못하고 한 곳에 축적되어서 붓는 증상이 나타나고요. 브레인 포그라고 해서 머리가 혼란하거나 안개처럼 뿌옇게 되는 상태를 자주 경험하게 되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질 수 있어서 뇌 기능에 일정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이 브레인 포크로 나타납니다. 장기화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데요. 또 부족 현상은 규칙적으로 잠에 잘 들지 못합니다. 단백질 부족, 탄수화물 많은 식사는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도 초래합니다. 정신질환이나 우울증 역시 단백질과 관련이 있어서 세로토닌 농도가 낮아지면 우울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노년기 삶의 질은 단백질에 달렸다. 노년기일수록 섭취가 중요하고 부족하면 암과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높아지고 또 노년기 비만 억제에도 도움이 되고 부족하면 비만과 난청도 유발한다고 합니다. 단백질 GDF-11을 투여하자 운동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노화를 늦추는 효과적인 연구 결과였고요. 피부 탄력에도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두뇌가 노화되면 치매나 알츠하이머가 발생하듯이 두뇌의 세포 조직이 손상되면 인지 기능 저하를 피할 수 없습니다. 단백질은 두뇌 세포에 영향을 주고 노화는 가장 먼저 피부에서 옵니다.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탄력 유지를 위해서 콜라겐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하는 또 다른 역할은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것은 곧 산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빈혈, 영양 부족, 수면 부족 발생하고 단백질 부족은 철분이나 엽산이나 비타민 B12의 결핍도 발생합니다. 간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인데요. 손상된 간세포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단백질은 필수입니다. 만성 간염 환자는 대사 이상과 저장 능력의 저하로 비타민과 무기질과 함께 꼭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영양입니다. 치아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최근에는 파킨스병 발병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인체 곳곳에 각 장기의 내적인 기능 발달이나 치아나 두뇌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단백질은 언제 섭취하면 좋으냐면 아침에 섭취하면 더 좋다고 합니다. 또 체중이나 혈압이나 공복 스트레스에 도움이 됩니다. 몸에 좋은 단백질은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현대인의 단백질 섭취를 왜 줄어들고 있을까요? 인스턴트나 탄수화물에 집중된 식단과 가공육도 문제죠. 단백질 질이 떨어지고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다음 탄수화물 중독인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개 이상은 중독이고 7개 이상이 나오면 심각하다고 하는데 밥보다 빵이 좋다? 식사를 자주 간식으로 대체한다든지 밀가루 음식을 주 3회 이상 섭취한다든지 배불러도 계속 먹는다,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푼다, 남은 음식을 다 먹기, 군것질거리는 늘 한다, 식사 후 단 음식이 당긴다, 술이나 야식을 먹어야 잠이 온다. 근육 감소로 살펴본 단백질의 중요성을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감소하고 이는 보행 속도를 저하시키고 낙상 등 사고 위험을 크게 늘어나게 하지요.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뿐만 아니라 운동도 해야 합니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금물인데요. 이유는 통풍 위험성이 있습니다. 퓨린이라는 단백질이 에너지로 사용되고 남은 찌꺼기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 찌꺼기들이 체내에 돌아다니다 관절에 쌓이면 면역 체계가 공격을 받고 통증을 부른다고 합니다. 콩팥 질환 위험성도 있어서 단백질에서 나오는 암모니아가 콩팥에 무리를 주어서 요독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탈수 증상도 유발합니다. 그러면 단백질 섭취를 동물성과 식물성 중에 최적의 섭취 비율을 보면은요, 반반씩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의 이상적인 구성은 총 100으로 본다면 육류 단백질은 83, 우유는 73, 콩은 73, 우유는 78, 콩은 73, 곡물은 72 정도가 됩니다. 필수 아미노산의 구성으로 볼 때는 동물성이 다소 낮다고 하네요. 그래서 반반 섭취와 섭취량 중에 30% 이상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샐러리에 넣어 먹으면 좋은 식물성 단백질 식품들이 있는데 버섯, 병아리콩, 호박씨, 또 루꼴라, 렌틸콩이 해당합니다. 그러면 단백질은 섭취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흡수율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70대는 30대보다 흡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흡수율이 높은 거를 먹어야 합니다. 콩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을 최고 수치를 기록하는데요. 콩 자체가 단단하게 익히면 흡수율이 60% 향상됩니다. 발효하면 80%가 향상되고요. 콩은 당뇨병에 좋고 당뇨의 47%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백질 흡수율이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소화 흡수에 도움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식사 시에 다양한 음식과 함께 먹기, 또 비타민 C가 많은 음식에 철분을 추가해서 먹는 것, 건강한 지방을 함께 먹기, 위와 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먹기, 알코올, 카페인 섭취를 자제하기,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충분한 물 섭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년 나이에 단백질을 줄여야 하는 이유는 체중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또 당뇨나 지방간이나 나쁜 콜레스테롤의 위험이 있고 암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20%를 동물성으로 섭취한 사람이 10% 이하에 섭취한 사람보다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4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열량을 내는 영양소의 최적의 섭취 비율을 살펴보면 단백질 섭취량을 줄이면 근육이나 뼈에 영향을 미쳐서 과도한 섭취 시에는 부작용을 유발합니다.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췌장암, 결장암, 단백질 섭취 사이에 강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콜린 캠벨이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탄수화물 섭취량이 사망률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대 단백질, 지방의 비율은 5대 3대 2, 이 비율로 섭취를 하는 것이 좋고 노년기로 갈수록 동물성보다는 식물성 단백질 섭취로 늘려야 합니다. 항암 치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대부분 암에 걸리면 육류 단백질을 멀리 하는데 균형 잡힌 식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질 좋은 육류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고 단백질은 건강하고 정상적인 세포를 만드는 중요한 원재료입니다. 따라서 일반인의 건강 식단과 똑같이 먹습니다.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의외의 식품들이 있는데 갑오징어, 낙지, 브로콜리, 견과류, 고등어와 연어, 새우, 전복, 김, 냉동 두부가 있다고 하네요. 냉동시키면 단백질 함량이 6배가 증가하는데 얼게 되면 표면에 구멍이 생겨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단백질 입자가 응축되어서 생두부보다 6배의 단백질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보충제가 왜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의 치아로 인해 편중된 식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동물성과 식물성의 균형 섭취가 어렵고 또 잦은 외식, 간편한 끼니 때우기로 불균형하죠. 또 매일 3끼를 섭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보충제는 동물성과 식물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동물성일 경우는 그런 소의 우유에서 추출한 유청 단백질이나 카제인을 기반으로 합니다. 식물성은 대두, 밀, 완두콩 등의 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하루 적정 필요량은 일반적으로 성인은 체중 1kg당 0.8에서 1g, 운동을 많이 하거나 임산부나 중년 이후부터는 1.2에서 2g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분리대두 단백질 혼합물, 분리대두 단백질, 레시틴, 밀단백질, 완두콩 단백질, 이산화규소, 대두, 밀 등이 함유된 질 좋은 단백질 제공하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우리 몸에 좀 더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식물성이 좀 더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선택할 때 꼭 필요한 성분은 성분 표시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크레아틴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으면 순간적으로 강력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효과는 있지만 탈모 가족력이 있으면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5g씩 2주간 섭취하면 탈모를 유발하는 남성 호르몬의 DHT가 40% 증가한다고 하네요. 또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는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운동선수에게는 금지된 약물인데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섭취법을 살펴보시면 근육을 만들고 싶으면 운동 후에 30분 이내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체력을 보충하고 싶다면 운동 전에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를 잘 소화 못하는 유당불내증이 있는 경우는 유청 단백질이나 카제인이 포함되지 않은 보충제를 선택하고 콜레스테롤이 수치가 높은 사람은 카제인을 배제해야 합니다. 특별히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임산부, 수유부 등 단백질 필요량이 많은 사람, 활동량이 많은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 공부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수험생, 근육이 점차 줄어드는 40,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노년층, 다이어트에 특히 신경 쓰는 사람, 운동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 라이프 스타일로 인해 단백질이 많이 소모되는 성인, 음주를 자주 하거나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하거나 지방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좋은 단백질을 보충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다 필요합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못다트리비 아따였습니다.